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체 생체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메디컬 허브, 글로벌 AI 허브를 만들려고 유엔하고 접촉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흔쾌히 우리나라가 그런 역량이 된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I가 숙제도 대신해주는 시대. 맞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 대학생들이 교수님 과제를 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해요. 이제는 AI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어 잘하는 아이가 곧 성공하는 아이일 것 같죠. 저 친구 이름은 만인데요. 만은 4개 국어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으니까 일어, 모국어, 영어는 잘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를 다녔으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어, 4개 국어. 언어가 무기가 돼요. 근데 언어가 무기가 되는데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구조도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힘 플러스 활용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언어를 아무리 잘 구사를 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그걸 봤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칸으로 가는 대부분의 영화들 기생충을 비롯해서 그거를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감독들이 이 사람에게 영화 번역을 맡기고 이 사람이 번역한 영화가 칸에 가기 시작하면서 수상이 점점 높아지고 또는 아카데미에서 인정받는 기생충 같은 것들 하니까. 근데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은 네이티브 미국인이니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활용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힘.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그 영화 상황에 맞게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하는지를 해야 되는 거. 생각하는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사라질 아이, 앞으로 살아남는 나이 좀 살벌하죠. 네, 제목이 살벌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서 조금 힘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쳐야 되겠네, 사람. 자, 문제집만 푸는 아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정답만 찾는 아이. 올해 26년도 수능에서 정답 시비가 있었죠. 그리고 영어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과학기술이 정말 극도로 발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처럼 알고 있는 과학 법칙들조차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 아이. 이건 정말 심각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 표현을 하고 나를 알리고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원장님하고도 잠깐 통화하면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살아남는 아이는 어떨까요? 보겠어요. 질문하는 아이. 질문한다는 건요,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질문은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런 고정관념 또는 그런 교육을 받았죠. 저부터도. 질문은 모를 때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모르는 건 준비가 안 됐고 공부가 안 됐고 학습이 덜 된 아이야. 그런 사람이야. 기자들도 기자회견에 가서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그게 한 10년 전 영상에서 그게 한참 회자가 됐었죠. 기자들이 발언권을 줬는데 못해서 누가 했습니까? 중국 기자가 질문을 폭발적으로 막 했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어요. 기자들도 질문을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궁금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내가 가져갈 정확한 솔루션 또는 모범 답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을 말하는 아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은 인간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일찍부터 유튜브 컨텐츠, 영상 컨텐츠에 노출된 우리 애기들은 생각하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영어도 시키시고 독서도 꼭 하시고 이거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하는 아이는 말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말을 하지 생각을 잘 못하는 아이도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생활 회화. 그냥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한 회화. 그럼 생각하는 아이가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논리가 있거나 항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뭔가 펼쳐나가는 그런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아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지금 검색 많이 하세요? 검색하세요? 네. 검색을 뭐로 하세요? 우리 20대는? 챗 GPT? 아, 네. 챗 GPT? 저는 요새 제미나이를 많이 쓰거든요. 클로드도 좀 쓰고 있고 그 챗 GPT가 먼저 발을 디뎠다 그래서 걔가 무조건 좋진 않을 수도 있고 후발주자로 나온 것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답은요, 내가 궁금하기만 하면요, 정보는요, 정답은 없다고 했지만 모범 답안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검색을 하시면 정보는 다 나와요. 단지 그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쓸만한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보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를 검색을 여러 엔진을 돌려서 크로스 체크 하시는 거고요. 내가 좀 그 분야의 전문가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도 크로스 체크 해보시면서.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찾으러 더 이상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옛날엔 어땠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논문을 써야 됐고 신문을 도서관에 가서 모든 신문을 다 검색해야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시대의 변화의 핵심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AI 시대에는 교육의 본질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에 대한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 누가 할 거니까? AI가 해주고 우리가 왜 외워요? 내가 이거를 딱 바로 툭탁 튀어나오게 해야지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암기를 했던 거잖아요. 구구단 왜 외웠어요? 빨리 써먹어야 되니까 구구단 외웠잖아요. 요새는 제가 살면서 구구단조차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AI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해결력, 사고력, 표현력이 중요하다. 결론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고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려면 실제로 내가 배경 지식이 많은 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죠. 폭넓은 이해와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검색 엔진도 활용하고 책도 좀 읽고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기준은 좀 갖고 있으되 막 깊게 판다거나 막 암기해야 되진 않아도 돼. 이제 법전 안 외워요. 변호사, 판사 다 AI로 대치될 직업군입니다. 이제 법전 안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육각형 인간을 한번 볼게요.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육각형 인간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 혹시 뭐인 것 같으세요? 두루두루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두루두루 다 갖춘. 그러니까 뭐예요? 균형 잡힌 사람, 그죠? 이 육각형 인간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한때는 꽤 좀 약간 좋아했지만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트렌드 코리아 저자이신 김난도 교수가 해년마다 2010년도 초반부터 매년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 책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회사도 만들고. 근데 이제 24년도에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거든요. 요거죠. 육각형 인간. Understand? 육각형 인간? Hexagonal human? Yeah. Have you
heard about this one? Never heard. And Korean marketing. First. 자,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골고루 균형 잡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학력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학력은 스카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기본 정보를 가져가는 거. 자산. 요거는 노력해서 좀 될 수 있을까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방법론들은 좀 존재해요. 직업도 그렇죠. 집안은 어때요? 요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본인 세대가 내가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성격도 충분히 본질적인 건 아니더라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격 갈 수 있습니다. 성격 더러워요. 근데 사회에 하면서 많이 좀 유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좀 약간 칼 같아서 좀 되게 그 초반에 사회생활하면서 고전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이제 주로 어울리는 분들이 원장님들이다 보니까 원장님들 중에서 컴백 많으세요. 연세 50대 넘어가신 원장 그런 원장님하고 막 일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 바뀔 수 있죠. 저 오늘 아침에 산에 갈 때 저와 지금 저와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 남편이 제가 여기 출근하는데 이렇게 화장하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모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외모는요 잘 웃고 건강하게 살면 다 이뻐 보여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다 너무 이쁘세요. 그거 뭐냐면 외모는요 우리 옛날처럼 컴퓨터 미인 황신혜 이런 게 아니 김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외모에 보는 그 심리안도 다 개별적이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 얼굴 보면 구분 안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외모도 할 수 있대요. 어쨌든 균형 잡힌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요 아이들 성격 인지 발달 검사 같은 거 해보다 보시면 또는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 수학에서도 영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테스트하다 보면 IQ 검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육각형 안에 항목을 넣어서 한쪽은 이렇게 처지면 안 되죠. 균형 잡히게 요 마지막 라인 이상까지 가면 완벽한 인간이고 그런 인간은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래도 뭐 하나가 빠지면 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근데 이거를 좀 접목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풀어봐 드릴게요. 교육적 관점에서 보는 육각형 인간은 어떤 것일까요? 사고력. 네, 교육에서 사고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교육이 우리 세대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50대 60대에 서울대 스카이 사람들은요 그냥 암기 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단언컨대 이야기했습니다. 암기력은요 특정 부위의 훈련만 잘하고 특별히 뇌파에 문제가 없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력은 다르죠. 사고력은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실행력도 달라요. 뭐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뭐합니까?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장님의 남편 중에 14년을 고시 공부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냥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집중력, 그럼 서울대 출신이에요. 집중력도 중요하죠. 뭔가를 할 때는요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집중력 있게 어느 정도 이루어낼 때까지 파고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서, 자존감 중요하죠. 이게 낮으면 얘네들이 잘 안 돼요. 어머니들의 라이프 일생 동안 이게 항상 자존감이 높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어떨 때 자존감이 좀 떨어지냐면 살쪘을 때. 저는 이게 살이 되게 기복이 되게 많은데요. 살이 많이 찌면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약간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도성. 이것도 중요하죠. 표현. 이게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동의가 좀 되시죠? 이 각각의 키워드들을 조금 관심 있게 우리 아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얘를 아까 맨 처음에 질문 드렸던 5가지하고 연결해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무너지죠.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한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에 1학년 입학한 걔가 지명도 특정됐어. 걔 집이 과천이야. 과천에서 서울대 되게 가까운 거 혹시 아세요? 왜 관악산을 끼고 이쪽엔 과천이고 이쪽에는 서울대잖아요. 과천에 사는 애가 1학년 입학했는데 집에 가는 버스 노선을 몰라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데리러 와달라고 했던 유명한 에피소드 실화래요. 공부만 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과천에서 대치동까지 라이딩, 엄마가 평생을 대치동 키드 무너지죠. 너무 많이 봅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 영어만 잘하는 아이도 언어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각광받고 되게 선방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언어를요, 아까 얘기한 생활 영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어를 가지고 아까 그 기생충을 번역한 것처럼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유튜브나 쇼츠 만들 때 영어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다 온 교포? 아니에요. 한국에서 영어 잘 배워서 이거를 쇼츠를 영어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영어로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활용하는 거죠. 활용이 중요한데 활용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는 균형 잡힌 아이여야 되고, 균형 잡힌 아이들 아까 그 6가지 영역별로 해서 걔를 잘 활용하고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 성공하는 교육을 받은 아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게요. 벌써 챕터 3번을 넘어왔습니다. 체크 포인트 1. 영어의 중요성. 저는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행 다니고 그냥 생활하는 영어는 이제 안 배워도 돼요. 제가 실제로 2년 전에 태국에 열흘 정도 여행을 하면서 그냥 앱 사용해서, 저는 그때 앱은 영어로 한 게 아니고, 전 영어를 쓸 줄 알지만 상대방이 영어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태국어 앱을 써가지고 제가 영어로 입력하면 한국말도 입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말로 나오면 해주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열흘 동안 정말 기차도 타고 로컬에서 로컬을 움직일 때 도메스틱 국내선 비행기도 타보고 배도 타고 막 이렇게 여행을 즐겁게 했거든요. 버스도 타고. 이제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언어는 사실 앱으로 AI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영어는 왜 중요한데? 육각형의 중심역 축, 사고력, 표현력을 연결해야 된다.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고력이 되고 연결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으려면 단순한 영어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영어적 사고력, 그걸 키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들죠. 모국어도 안 되는데 영어적 사고력? 어머니, 의문이 좀 드시죠? 맞습니다. 모국어적 사고력을 먼저 키워야 돼. 그 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는 것 뿐이에요. 모국어가 첫 번째, 모국어적 사고력을 먼저 키워요. 그럼 이 아이는 사고력이 되고 표현력이 되면 언어가 이제 하나, 두 개씩 더 배우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 배우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일어 배우려면 앱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앱으로 기초는 배우고, 이 두 친구가 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튜터가 생긴 거예요. 두 친구를 활용해서, 저는 일본 애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문화의 특정 부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 되게 좋거든요. 그들의 또 정서도 되게 좋은 면들이 있어. 일어를 실제로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다 앱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고 사고하는 것들은 좀 더 다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도구로서에서 영어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능력을 연결하는 언어로서 영어가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국어적 기본이 되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해서 좀 더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도 다 영어로 받아볼 수 있고, 이런 수준까지 가게 하려면, 그 언어로서 가게 하려면
선택지는 영어가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국어는 한국어야. 그런데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중국 유학 되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중국과 한참 호황기 때 20년 전에서 한 10년 전 사이. 그래서 실제로 중국어를 유학을 하고 중국에서 유학하고 온 아이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요.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되게 포지셔닝을 잘하고 되게 좋은 잡 또는 되게 성공한 그런 어떤 좋은 케이스로 가고 있는데, 모국어하고 중국어만 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잡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선생님조차 못하고 있어요. 네, 중국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한국에 되게 많죠. 조선족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언어력이라는 거. 영어는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랭귀지를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영어가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도 제가 보면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소망이, 작은 소망이 있다면 한국어가 참 제2외국어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한국어는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언어의 디테일,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글로벌 사람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 언어는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어.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 더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예요. 기존 영어 교육에 한계도 있습니다. 기존 영어 교육은요, 단어 암기식으로 하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문법 중심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중심으로 가셔도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어머니들의 아이들은 약간 아직 저학년이죠.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갈 무렵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잠깐 좀 스치고 가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능도 그렇게 있고, 근데 수능이 바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수능이 에세이 쓰는 걸로 한 10년 안에 바뀔 거예요. 빠른 5년 정도 뒤에 바뀔 거거든요. 영어로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법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하고 사고해서 글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되는데, 문법은 여기서 문법 중심은 문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문법은 당연히 기본이 되고 문법만 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오지선다해서 이제 여전히 시험만 보는 걸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했지만 여기 인천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중간 기말 4번 보는 시험이 중간 기말 합쳐서 1학기, 그 다음에 또 중간 기말 합쳐서 2학기잖아요. 1학기에 지필고사 성적이 40%예요. 60%예요. 나머지 40점은요. 얘네 중간 기말을 다 100점을 맞아도 60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점을 못 따면 90점이 안 넘어서 A등급이 안 돼요. 경기도는 50대 50이에요. 그럼 나머지 50점, 40점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게 중요하죠. 그 방향이 다 뭐로 간다? 사고하는 영어,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팀워크를 묶어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거나 리포트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모국어와 또 다른 영역에 확장된 사고력 키우는 학습의 도구로서의 언어, 영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영어가 필요하냐면 영어를 아는데 못 쓰는 아이가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활용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새로운 영어 교육의 방향은요, 육각형 기반 영어 교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듣기, 이해, 생각, 말하기 좀 다르죠. 우리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어머니 혹시 영어 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했었죠? 듣기, 말하고, 그다음에 읽고, 쓰고.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봐 주실래요?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써드릴까요? 근데 그 개념에서 조금 이제 좀 바꿔볼래요. 듣기는 이제 여기 가로치고 읽기도 해당돼요. 듣고 읽기는 같은 영역을 보세요. 인풋이죠, 인풋. 그러면 들었으면 또는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했으면 그 다음 단계 내 생각을 담아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말하기나 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어 교육은 이 방향을 가고 매 순간순간에 아이하고 수업할 때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해라.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고 아이가 짧게라도 자기 생각 영어로 답하는 훈련을 하게끔. 핵심은요. 영어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독서나 국어 관련한 학원이든지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영어 육각형은요. communication, 그리고 understanding, 그리고 expression, 그리고 self-directed study, 그리고 practical ability, 그리고 solid basic skills. 이렇게 이제 영어에다 대입을 해봤어요. 이따 이제 원장님이 잠깐 또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들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겠지만 잉글리시 아이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50분, 1시간 수업하는 사이 이거를 다 해요. 그렇게 디자인되고 그렇게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배우고 여기 수업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비상교육이라는 우리나라에서 1등 교육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애초에 13년도, 14년도에 100억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개발했기 때문에 또 100억, 200억이 들어갔지만 초기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돼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사교육은 이렇게 10년 전에 벌써 우리는 이렇게 미래 버전을 보고 저희 컨텐츠가 나왔는데 교과서는요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육부가 추구하는 영어과예요. 그래서 이해와 표현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등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실제로 중등에서도요 수업을 이제 시험 보는 위주가 아니라 프로젝트식 영어 수업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죠. 그래서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좀 도태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실생활 중심의 영어 사고력 능력 고치. 요거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딱 상상 한번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영어를 좀 그래도 좀 스피킹을 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영어 수업에 재밌게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연습시키고 과제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프랙티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의 진로 적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통한 개별 성장 맞춤형 영어 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목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는 고등학교에 가면 일부 조금 수업을 잘하거나 특목고는 당연하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타 과목들도 사회라든지 과학이나 이런 거 다 영어로 수업하잖아요. 그만큼 언어라는 게 그런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하는 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측면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요소들 중에서 이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예요. 이야기 이해도 스스로 진단하기. 뭐 이거 읽고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별표. 그러니까 스토리를 들려주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셀프 체크하고 그걸 이야기해보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영상 요지 파악하기 그리고 줄거리 완성하기. 줄거리 완성하려면 이해를 파악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해 부분. 그 다음 표현 부분 볼게요.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 나와 있고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게끔 그리고 다이얼로그도 단순 질문과 해답으로 연습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현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표현을 이거 실제로 수행평가거든요. 수행평가를 해서 표현 영역을 어떻게 하냐면 적절한 시각자료를 활용할 자신의 장래 희망을 소개하는 발표하기. 시각자료라는 건 저처럼 PPT를 띄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평가 문항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질문 1에 대해 1문장으로 답할 것, 질문 2에 대해 2문장으로 답할 것. 이 질문 2와 2를 읽고 영어를 써야 돼요.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보세요. 덜렁대는 애들 경우에는 질문 1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대답하고 질문 2에 대해서 두 문장으로 대답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못했어. 그럼 점수가 5점 만점에 5점 다 받을까요? 얘는 한 문장으로 해도 얘를 두 문장으로 해. 한 문장을 하는 걸 두 문장으로 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이제 두 문장을 하는데 못 봤어. 한 문장만 썼어. 그럼 얘는 뭐예요? 감점 대상이죠. 이렇게 문제가 찬찬해야 되고
사고도 해야 되지만 문제에 아이들이 그런 어떤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은 못 쫓아가는 이런 수행평가 문제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지필고사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평소에 보는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문제도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실제로 성취도가 낮고 힘드냐면 질문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수학에서 사고력 문제 많이 나오고 막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현과 이해를 묶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 과제형 암기식 수행평가가 이제 없어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언제 기사였냐면 작년, 재작년인가 기사였는데요. 수행평가를 옛날에는요 다 집에서 준비해갖고 오고 다 써갖고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수행평가 보통 그런 프로젝트 20점 주는 경우 있거든요. 경기도 20점 주는데 20점짜리를 오늘 선생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고 오늘 여기서 해서 거기서 평가하게끔. 그리고 평가 자체도 애들도 같이 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근데 사실 오늘 지금 해드리는 얘기 영어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아이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렵지만 이게 미래형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해도 살아남지 못하고요. 사고를 충분히 하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된다 그러면 학교든 어떤 사교육에서든 아이들의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 방향이 그렇게 간다면 평가도 그렇게 바뀌는 게 맞죠. 그 방향의 큰 흐름들을 보시고 이제 뒤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시면 좋은지 제가 좀 오늘 팁 드릴 건데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탄탄한 기초. 이게 교과 과정의 도표거든요. 이거는 그냥 잘 안 보이니까 보고만 가세요. 아주 초등 교과 과정부터 고등 교과 과정까지 모든 교과 과정은 연계성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 잉글리시 아이 프로그램이 짜여졌다는 거예요. 저희 왜 교과서 만드는 회사니까 이 솔루션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 안에서 보시면 과목이 통합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잉글리시 아이 저희 아이들 좀 높은 단계에 가면요 과학 얘기 나오고 경제 얘기 나오고 소셜 스터디 관련된 거,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8년도부터는 대입이 개편될 거예요. 근데 그럼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 33년도 5세 이하 40년도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결정은 안 됐지만 고민스러운 게 에세이 쓰는 시험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는 몇 년도에? 네? 몇 년도에 그렇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33년도 얘네들이 대입 갈 때는 수능 자체가 아예 개편된 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현 초등학교 6학년도 네. 완전히 개편된 게 네. 적용이 될 거라고 네, 네.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요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전 이걸 얘기는 안 하는 이유는요, 수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AI가 어떻게 이 글로벌하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역량은 여러 가지 영어를 도구 삼아서 정보를 이해하고 나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모든 영어 교육과 과정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반의 평가를 도입하고자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나 국가에서 보는 듣기평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1년에 2번,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보죠. 듣기평가의 내용들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도 이 듣기평가의 기출에 대한 문제들 좀 변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물론 잉글리시 아이들은 이제 듣기평가를 따로 훈련 안 시켜요. 왜냐면 당연히 다 100점 맞거든요. 듣는 능력은 뛰어나요. 근데 듣는 능력에서 단순히 듣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대입 수능은. 대입 수능의 듣기평가도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듣고 답 찾는 거였는데
이제 약간 듣기 평가가 듣고 사고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실을 넘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의사소통 역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계속 많이 들었던 얘기시니까. 그다음에 응용 능력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저희 교재 안에 있는 얘기인데요. 저희는 실제로 아이들이 배운 표현을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구문들 한 4년차 정도 되면은 되게 실용적인 적용점들을 많이 찾은 표현들을 배우게 되어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기는 그룹 수업이 아니라 1:1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형태의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배웠더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아지더라, 이 얘기를 학원에 보내시면서 어머니들이 많이 하세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업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 반복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력이 키워지는 거고, 잉글리시 아이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여기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뭐 할지 자기가 할 거 내용을 미리 알고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체크업하고 다시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실행하고 또 과제를 통해서 적용해보고. 자, 육각형 영어 교육은요, 그래서 듣기 읽기에서 이해로 간다 그랬죠. 아까 세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세 번째 뭐였는지? 어머니 뭐? 네, 생각이. 네, 생각하기. 마지막은 뭐였죠? 말하기 쓰기. 볼펜 받으셨네. 하나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요 과정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원장님들도 수업할 때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끄집어내게끔 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본부, 저희 산하 본부, 제가 이제 여기 인천하고 분포하고 해서 한 50개 정도 학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좀 생각 글쓰기 하는 그런 대회도 한번 진행해보고, 원에서 하고 예선하고 본선도 하고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AI 시대 영어 전략, AI 도구를 써야 되고 AI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컨텐츠 활용도 해야 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AI 활용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질문을 잘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가 육각형을 만든다. 어렵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틀렸어? 왜 못했어? 이거 안 하시면 돼요. 왜보다는 그랬구나. 무엇이, 그쵸? 무엇이, 그죠? 이런 표현 대신에 한번 같이 복창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두 번째는, 그래서 네 의견은 뭐야? 아주 작은 거라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럼 이제 애가 말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죠. 몰라. 엄마가 그래서 엄마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이디어가 없는데 네가 줘볼래? 그럼 애가 아직도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릴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먹자 그랬어. 그러면 그러면 우리 비상이는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감이 되면 저 아들 둘 키웠어요. 안 돼요. 아는데 생활 속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조차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숙제 봐주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표정 관리 진짜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못하죠? 항상 웃는 얼굴로 여기 꽉 누르시고 무조건 잘했어 해주셔야 돼요. 일단 첫 마디는 4단까지 외웠으니까 근데 4, 9에서 막혔잖아. 내일은 할 수 있을 거야. 용기도 주시면서. 그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싶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건 가장 절실한 건 누구예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이를 바꾼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좀 화법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만든 육각형 습관 알려드릴게요. 하루 15분 루틴. 15분 뭐예요? 그냥 영어로 된 것 좀 영어 노래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교재 우리 그 학부모용 앱에 보면 아이가 배우는 교재 내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냥 틀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 동요 같은 거 그냥 틀어놔 주세요. 그래서
10분 이상은 영어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가장 좋은 건 오늘 배운 내용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용 앱에는 우리 아이가 배우는 교재 내용, 단어, 문장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아이 보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틀어놔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분 말하기. 근데 이거 꼭 영어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국어로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한 문장 질문. 자, 그러면 어머니는 한 문장 질문을 영어로 하시면 참 좋지만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그냥 편하게 하시고, 요거는 과제 연동해서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서 의도적으로 영어를 좀 집에서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분 말하기 같은 경우엔 우리 교재 안에 보면 스토리북이 있거든요. 매일 4페이지 정도 배워요. 그럼 그거를 그냥 커뮤니케이션 어려우니까 아이가 2번, 3번 읽으면서 소리내게끔 시도하시고, 거기서 키워드, 센텐스, 질문 1개, 2개만 하셔도 되죠. 뭐 보면은 동물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니까, 그런 그냥 퀘스처닝 해서 오늘 읽은 책을 읽은 거 검사하는 거로 읽게 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문장 질문하고 아이가 한 문장 답하게 하고, 이게 조금 나가면 아이가 역으로 나한테 한 문장 질문하고 한 문장 답하게끔. 제가 이제 조금 세게 숙제를 내줘도 불만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원장님들은 이 과제를 내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스토리 읽기 하고, 질문 하나 엄마가 던지면 아이가 답하고, 아이가 질문하면 엄마가 답하고.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거긴 해요. 이게 뭐 엄마들이 숙제를 엄마 부담으로 주는 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요 정도는 해볼 수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미션이 될 수도 있죠. 챌린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자, 이제 영어 잘하는 아이 잊으세요. 영어 잘하는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아이? 균형 잡힌 아이.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육각형 인간으로 균형 잡히게, 아까 교육에서의 그 육각형도 기억하시고, 영어에서 육각형도 기억하시고, 아까 생각했던 1, 2, 3, 4의 전개 과정까지 생각하신다면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은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 경쟁력이 있다. 근데 여태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을요, 누구랑 하시면 돼요? 원장님하고 의논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장님이 학원 운영할 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주 매의 눈으로 쳐다보시면 돼요. 약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약간 이거 부족한 것 같아. 의논하시면 되지. 그래서 성적이 아니라 구조가 결정하고, 육각형 인간 미래 경쟁력이고, 육각형 영어 교육은 균형 잡힌 미래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할 거고, 이 내용을 우리 육각형 영어 교육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